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일제 강점기 시대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의 시기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우리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절망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 우리 역사의 어떤 정말 그 멋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요즘에 독립전쟁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꼭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냥 쉽게 추출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고, 저와 함께 뭐 이론 강의를 같이 공부했던 그런 수험생들이라면 편하게 풀 수가 있지만, 문제만 딱 풀으시는 분들은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급 문제죠.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뭐 7급 문제건 9급 문제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요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하여 뭐를 조직하고 공동의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 타도하기 위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이때 우리는 큰 희망을 갖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우리의 전투력을 강화할 시기가 왔다고 확신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단체는 바로 무엇이냐? 군사조직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죠. 바로 뭡니까? 한국광복군이죠. 한국광복군, 이 한국광복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1번, 중국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를 수행하였다. 자, 이것은 1930년대의 활동이에요. 한국독립군이죠.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그 다음에 조선 본토에 투입할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진입 계획이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죠. 3번, 중국 팔로군, 공산당 계열의 중국 팔로군과 함께 태양상지구에서 일본과 교전하였다. 이거는 김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군이죠. 조선의용군. 4번,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 러시아 적군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했다. 자, 요것이 이제 대한독립군단인데, 서해를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인데, 요 4번을 먼저 설명을 하고 제가 나머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러시아 적군이라는 건 러시아의 부대입니다. 러시아의 부대인데, 우리나라가 그 1920년에 그 봉오동 전투, 그다음에 청산리 대첩으로 인해서 일본군이 대규모로 보복을 감행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간도 참변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독립군이 이제 이 일본군 대규모 부대를 피해서 이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가서 러시아에, 러시아와 미리 얘기를 해놓죠. 우리를 좀 받아달라. 그래서 러시아 군대를 믿고 자유시라는 곳이 있어요. 러시아에. 그쪽으로 갔으나 이 자유시에 갔던 이 러시아 적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오히려 그 독립군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수모를 우리가 겪게 됐죠. 이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보기 1번에 중국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를 수행했다. 자, 요건 이제 제가 간단하게 독립군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1920년대는 1920년밖에 없어요. 2해밖에 없어요. 독립군이. 예. 요것만 알아주세요. 이 2해밖에 없는데 왜 중요하냐면 요 1920년에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죠. 봉오동 전투가 있습니다. 20년 6월에 있어요.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이 있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10월에 김자준의 북로군 정서군이죠. 그래서 20년에는 대규모 탄압을 합니다. 대규모 탄압을 해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간도 참변이라든가 자유 참변이라든가 그 20년에 굉장히 이게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죠.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1930년대 들어가게 되면은 이 흩어져 있는 독립군들을 좀 모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싸우기엔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중국군과 연합을 합니다. 중국군과 연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1930년대는. 그러다가 194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미국도
관망을 하고 있던, 일본에 대해서 관망을 하고 있던 미국도 누구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국의 편이, 연합군의 편이 돼버리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1940년대에는 한국 광복군이 여기에 이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미군 그 다음에 중국군과 연합해서 항전을 벌이는데, 요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20년대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광복군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랬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광복군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우리나라 지도 약간 보시면, 이 지도 잘 그려야 돼요. 네, 잘 그려야 돼요. 귀찮으면 안 돼요. 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참정신이에요. 순서별로 참정신. 예, 참정신 위치별로. 그러니까 남만주 이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만들어져요. 예, 독립군을 모으는 부대가 이게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 참의부 요 남만주 쪽에는 양세봉 선생님이 이끄는 조선혁명군, 당은 조선혁명당입니다. 그 다음에 북만주 요쪽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한국독립당 아래에 있는 한국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자,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지청천이 이끄는 부대입니다. 이끄는 부대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뭐 영릉가 전투, 홍경선 전투에서 큰 승리를 벌이는데, 양세봉 선생님이 이제 암살당해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흐지부지 돼버리는 결과가 나타나지고, 여기 한국 독립군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쭉 해서 여기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으로 흡수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특히 보기 1번에 쌍성보 전투를 수행했다. 요게 한국 독립군이에요. 요게 한국 독립군. 자, 요거 이제 약간의 제가 암기 팁을 알려드렸어요. 이론 강의할 때. 독립군이 지천이네. 그러니까 저기 일본 애들 입장에서 볼 때 약간의 암기 팁. 독립군이 지천이네. 예?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뭐라고? 호로 X들. 그러면서 쌍. 독립군 보병 가져한다니까 전차 사자.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독립군이 지천이네 호로 X들 쌍 전차 사자. 이게 뭐냐? 한국 독립군은 지청청 장군이 이끌고, 그 다음에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합니다. 중국의 호로군이 원래 만주의 철도를 지키는 부대예요. 호로군과 연합을 하고, 이게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 하자 전투예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중국 팔로군과 함께 했던 것은 조선의영군입니다. 김두봉. 자, 원래 의열단을 누가 이끌었죠? 김원봉이 이끌었습니다. 의열단을 1919년도에 만들어서 의열단을 이끌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대를 만듭니다. 이것이 조선의용대예요. 조선의용대. 근데 이 김원봉이 조선의용대가 어디로 가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들어가요. 조선의용대가. 그러면 여기 들어가지 않은 또 부대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을 조선의용군이라고 하죠. 나머지 부들을. 이거는 김두봉이 이끕니다. 김두봉. 이 북쪽이에요. 중국 북쪽. 그래서 얘네들이 일본군하고 많이 싸워요. 그래서 요 당시에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부대를 팔로군이라고 그랬어요. 팔로군. 예, 팔로군과 같이 연합해서 일본과 싸웠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2번 문제. 무단 통치 시기에 조선 총독부가 실시한 경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광업용으로 일본의 자본의 광산 진출을 촉진하였다. 무단 통치 시기는 언제예요? 1910년대죠. 그렇죠? 1910년대입니다. 자, 1910년대 일제 경제 정책.
조선광업령으로 광산 진출을 촉진하였다. 뭐 다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2.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할 때까지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네, 그렇죠. 회사령이 바로 허가제였죠. 3번 토지조사령에서 황무지 국유지 편입을 규정하였다. 토지조사령이 토지조사 사업을 했는데 토지조사령 황무지, 원래 이 황무지 국유지 편입을 언제 하려고 그랬죠? 일제들이 1904년에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저지시켰던 것이 보안했죠. 그렇죠? 근데 일본 애들이 멈추지 않아요. 을사늑약 이후에 1907년에 이른바 국유 미간지 일용법 해가지고 뭐 해설에 나오지만 요것은 1907년에 했던 내용입니다. 1907년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4번 조선 어업령으로 황실 소유 어장을 일본인 소유로 재편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이 토지조사령에서 황무지 규규지 편입을 규정하였다. 이 부분, 원래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조사 사업은 어떤 토지와 관련된 거죠? 개인의 소유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개인의 소유만. 요것만 곧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1930년 이후 전개된 해외 독립운동으로 옳지 않은 것. 30년 이후 해외 독립운동 67급 문제입니다. 1. 홍진, 이청청 등이 만주에서 한국 독립당을 발족하였다. 이게 7급 문제인데 이게 약간의 저기가 났던 것 같아요. 예, 이 시험 문제 자체가 오타가 났던 것 같아요. 지청천인데 한국 독립당, 네, 맞죠? 아까 제가 설명 드렸고, 임시정부가 국무위원 중심제를 채택하고 개헌하였다. 임시정부가 국무위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시정부의 개헌과 관련돼서 맨 처음에는 헌법을 이제 임시정부가 3.1운동 이후에 만들죠, 헌법을. 그리고 이제 개정을 합니다. 1919년도에 바로 개정을 해서 국가 대표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1차 개정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거예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한 게 1차 개헌이에요. 자, 그러다가 2차 개헌을 하는데 임시정부 만들어 놓고 나서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에 가서 오지도 않고 우리나라를 국제 연맹에 맡기려고 그런 글이나 쓰고, 그래서 안 되다 막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좀 단합된 어떤 모습을 보이려는 뭐 창조파니 개조파니 이렇게 서로 나뉘어가지고 막 싸우다가, 예, 개조파 같은 경우에는 창조파 같은 경우에는 막 탈퇴해버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2차 개헌에는 이승만을 탄핵을 하고 박은희 선생님이 두 번째 대통령이 되죠.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국무령 중심적으로 내각 책임제로 갑니다. 대통령 체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이게 1925년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3차 개헌을 합니다. 자, 3차 개헌하는데 박은희 선생님이 돌아가세요. 아쉽게도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무위원 중심으로 가죠. 3차 개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4차 개헌이 되는데, 4차 개헌은 뭐냐면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서 원래 상하이에 있었는데 상하이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충칭으로 가게 됩니다. 충칭. 이 충칭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죠. 김구가 이제 뭐였죠? 주석이죠. 그래서 주석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석제. 그러다가 이제 5차 개헌은 거의 일본이 패망할 무렵 44년도에 개헌을 하게 되는데, 김구 선생님이 주석이 되고 김규식 선생님이 부주석이 되는 부주석 제도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헌 물어보는 것이 요거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4차, 5차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개헌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이것은 보기 2번은 3차 개헌이고, 조선혁명군이 영릉과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자, 이 조선혁명군 누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양세본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죠. 이 조선혁명군이 누구랑 싸웠다고 그랬죠? 그 밑에 나오죠. 팔로군과 싸웠습니다. 팔로군. 팔로군이 아니라 영릉가 전투를 했던 거는 중국 의용군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역시 이제 공산당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4번에 조선 의용군의 존재는 언제입니까? 1940년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급 문제입니다. 자, 1번 1910년대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한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허가제, 그죠? 2번 1920년대 미국 증산을 표방한 산미증식계획, 네, 당연하고요. 3번 30년대 농공은행을 통합하여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하였다. 이 농공은행을 조선식산은행, 요거 조선식산은행 1918년입니다. 30년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석주 의열단의 일원이었던 나석주가 여기에 폭탄을 던지던 곳이기도 하죠. 4번 1940년대 전체 농민까지 식량 공출을 강제한 식량 관리령을 규정했다. 그죠? 40년대 일본 애들이 한참 전쟁을 할 때였기 때문에 공출 다 뜯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번 1920년대 만주 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20년대입니다. 20년대. 1. 대종교 계통의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했다. 자, 대종교 나철 오기오, 특히 나철 오기오, 이 사람들이 이제 대종교를 창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강단이나 단체를 만들었고요. 이 중강단이 북로군정서군, 서로군정서군의 바탕이 됩니다. 바탕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1920년대에 흩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모으자 해서 세 개의 독립군 부대가 나타나게 돼, 정부가 나타났는데 그 뭐라고 그랬어요? 참정신이라고 했죠. 참정신. 여기 남만주, 이쪽은 뭐 북만주. 그러니까 북로군정서군의 위치는 어디예요? 이쪽이었었죠. 그래서 신민부, 예, 그 후신들이 맞는 얘기고요. 2번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렇죠. 예. 3번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국민부가 결성되었다. 네.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통합하자. 근데 한 가지로 통합을 하지 못하고 남만주 쪽으로는 국민부, 이쪽으로는 혁신의회,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대한독립군이 한중연합작전으로 동경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자, 여기 20년대가 아니라 1930년대죠. 한중연합작전 하는 건 1930년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6번 다음 글을 남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독립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군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누굽니까? 김구 선생님이죠. 김구 선생님입니다. 자, 1번 화북지역에서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하였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선의용군 얘기하는 겁니다. 김두봉이고요. 조선의용들을 결성하여 대일전선에 참가했다. 김원봉이죠. 3번 개정 임시헌법에 따라 임시정부 주석으로 취임했다. 네, 김구 선생님이죠. 네. 4번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영릉가 전투에서, 아까 조선혁명군 누구라고 했습니까? 양세봉 선생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네, 3번이었죠. 자, 7번 다음 선언문을 강령했던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즉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아주 무서운 그런 선언입니다. 조선혁명 선언이죠. 이게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쓰신 글이죠. 누구를 위해서? 의열단을 위해서. 1. 의열단 누가 만들었다고요? 김원봉이 만들었습니다. 민족혁명당 창당에 참가했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해가지고 1930년대 중반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참정신 요 세 개의 정부를 두 개로 이제 통합을 했었죠. 국민부 그다음에 혁신위에. 자, 이러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럼 중국 본토내에 있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하나의 민족혁명당을 만들자. 김원봉 선생님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걸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을 합니다. 뭐 조수왕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지청천 선생님, 또 뭐 김원봉, 거의 대부분 다 참여를 해요. 참여하는데 김구 선생님 계열 쪽은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게 되는. 네. 그 다음에 경성불민간의 폭탄을 추적했다. 자, 요게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낯선 부분입니다. 낯선 부분이죠. 애국청년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그 광복을 맞이하기 바로 한 달 전 45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성 부민관, 강윤국, 조문기. 그 해설에 잘 나오니까 요거 그러니까 약간 낯선 부분인데 이런 문제를 냈어요. 3번 일본 제국의회와 황국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이게 김지섭이죠. 김지섭이라는 의열단원이고요. 임시정부 요인과 제위한 폭탄 계획을 추진하였다. 네,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7관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조사 및 측량한 것을 사정하여 확정한 사항 또는 재개를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네, 토지조사 사업이죠. 네, 그러면 1. 옳은 것입니다.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 임야 조사는 좀 따로 합니다. 예, 이건 토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네, 2번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네, 당연한 거죠. 네, 3번 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를 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 이것은 세금이죠. 토지에 대한 세금. 이건 지세령입니다. 지세령. 예. 4번 본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토지 가옥 증명 규칙과 시행 세칙이 증명되었다. 요거는요. 토지 가옥 증명 규칙 요거는 1906년입니다. 1906년에 요거. 이 여기에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허가해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대한제국 시기 때의 고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인들에게 이 부동산 소유를 못하게 했죠. 예, 그래서 바로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대한제국이 사실상 그 주권이 끝나는 건 1905년입니다. 그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을사늑약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을 이거를 허가해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얍삽하고 굉장히 빨라요. 예, 토지가옥 증명 규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9번 문제.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를 보기에서 고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선과 활동을 재평가하고 분열된 독립운동 전성을 통일하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수집됐다. 이 국민대표회의가 바로 그거예요.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승만 대통령 뽑아놨는데 미국에서 오지도 않고 우리나라를 국제연맹에 의탁하려고 하고, 그러나 이 모임에서 임시정부의 조직만 개조하자는 개조파와 완전히 해체한 후 새 정부를 주장하는 창조파 등의 팽팽하게 맞섰다. 뭐 중도파도 있습니다만 그 후에 헌법을 개정하여 국무령 중심의 의원 내각제로 바꾸고 박은식을 2대 대통령으로 이상용을 국무령으로 추대했다. 이 국무령이라는 게 이제 국무총리를 얘기하는 거고, 요것이 이제 그 유명한 2차 개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1925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서 골라라. 그러면 2번 1919년 3.1운동 직후 20년 만주사변 31년 요 사이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0번 문제. 미친 기억과 니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는 한민족을 일본으로 동화시켜 충성스럽고 선량한 황국신문으로 만들기 위하여 황국신민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황국신민화 정책. 그 다음에 일제는 한국의 엄청난 자원을 약탈하고 한국인의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끌고 가 강제 수용하고 노예처럼 복사시켰다. 네. 일본 애들이 30년대 이후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1 보겠습니다.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황국신민 서사를 아동은 물론 성인에게까지 암송하도록 강요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번 기억 황국신민화 궁성요배라 하여 서울의 남산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중요한 장소에 신사를 세우고 예배하도록 했다. 이거 답이 나왔죠? 이거 궁성이 아니라 이 궁성요배는 어디예요? 그 일본 왕이 있는 그 도쿄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신사참배죠? 신사참배. 3번 니은 군 인력 보충을 위해 처음에 징병제도를 실시했으나 이후에는 지원병제도. 아니죠. 나중에 이제 지원병을 받다가 이제 안 되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징병제도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별로 이걸 보면은 뭐 강제징용, 그다음에 학도지원병제, 징병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지원해라. 다섯 꽃이죠. 지원하면 뭐도 주고 그러다가 더 인력이 안 되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네. 4번 니은 만보선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에 국가총동원령법을 제정했다. 국가총동원령법은 1938년도에 있습니다. 왜 있냐면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켜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1938년에 국가총동원령법을 발표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1931년도에 이 만주 쪽에 우리나라 농민하고 중국 농민하고 이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필요해가지고 이 두 농민들끼리 서로 이제 다툼을 벌이는데 여기에서 일본 애들이 누구 편을 들어줘요? 우리 편을 일부러 들어줘요. 그러니까 중국인은 더 화가 나죠. 그래서 중국 농민과 한국 농민을 이간질시켰던 사건이 바로 만보산 사건이다. 1931년도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뭐 만보산 사건을 몇 년도에 일으켰는지 몰라도 만보산 사건이 한국 식민화하고 그 다음에 뭐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정답은 1번. 자, 11번. 다음 강령을 채택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에 부인한다. 자, 이것이 1927년도에 있었던 신간회죠. 신간회입니다. 네. 일제강점기 때 국내에 있었던 가장 큰 단체였죠. 예,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이렇게 모두가 합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회주의를 일체에 부인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민족주의 계열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일본 애들한테 주권을 일본 애들이 갖고 자치를 얻으면 어떻겠느냐. 이광수가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기회주의를 일체에 부인한다. 그 내용입니다. 1번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하였다. 물산 장려원도 1920년대에 있었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한국 맞춤법 통일안. 이건 뭐예요? 조선어학회죠? 예, 뭐 말모이라는 영화에도 나왔고, 암태도 소작쟁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4번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 활동을 펼쳤다. 1929년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번져나가기 위해서는 번져나갔던 그 까닭은 신간의 활동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2번. 다음 선언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인 인류의 본령이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며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하고자 한다. 공평하게 살아준다. 공평. 그래서 형평운동을 했던 것이죠. 형평운동. 형평사라는 조직도 만들었고요. 저울처럼 평등하게 해달라. 누가? 백정들이 일제강점기에 백정들이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어린애를 제정하고 어린이 잡지를 발간하였다. 관계없죠? 예. 2번 백정의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운동을 일으켰다. 그렇고요. 3번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며 기회주의를 배격했다. 이게 신간회죠? 네, 정답은 2번. 13번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 시기. 가는 언제예요? 러일 전쟁부터 고종 강제 퇴위. 그러니까 1907년이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대동단결 선언 발표. 대동단결 선언 1917년. 그래서 가와 나 시기. 가는 러일 전쟁. 이게 이제 가. 그 다음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부터 대동단결. 예,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1917년이에요. 자, 1번. 독립협회가 개최한 관민공동에서 헌의 6조. 이거는 1898년도고 관계없고. 2번. 독도를 울릉군 관할로 한다는 대한제국의 칙령 41호. 1900년도죠? 네. 3번 일제가 백오인 사건을 일으켰어. 윤치호 등을 체포했다. 1911년 백오인 사건. 신민회를 해체시키는. 4번 일본인 메가타 재정고문으로 부임하여 화폐정리사업. 화폐정리사업은 1905년도에 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대동단결 선언이 뭐냐, 뭐 신치호 선생님, 조소왕 선생님, 신규주 선생님 이런 신한혁명당을 조직합니다. 신한혁명당을 조직을 해서 우리가 공화주의 국가로 임시정부를 만들자, 독립을 한다,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이제 바로 대동단결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
미추신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19년 김원봉, 윤세주 등이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한 이 단체는 일제 유인암살과 식민지배 기관 파괴를 목표로 삼았다. 이 단체는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 이념적 지표로 내세웠다. 의열단이죠. 1. 중국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조직하였다. 관계없고요. 2번 대한민국 민주정부를 주도한 한국독립당, 이 지청천이죠. 대한민국 민주정부를 주도한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였다. 지청천에 한국독립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김구 선생님이 또 만들었던 한국독립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러니까 뭐 당 이름만 같아요. 당 이름만. 네. 3번 중국 의용군과 힘을 합해서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불리셨다. 아까 했던 양세본 선생님의 조선혁명군. 이 단체에 속한 김익상이 조선총독부의 폭탄을 추적했다. 의열단원이죠. 김익상. 정답 4번. 자, 15번.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억은 한국 민족사의 주체적 발전과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민족 정신을 중시하고 이를 구체시켜 독립을 이룩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박은식, 신채호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네, 그 다음에 니은은 사회 구성체 발전의 단계론의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민중에게서 구했으며 우리 역사를 유물사관의 방법론에 맞추려고 백남은, 이청원 등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디귿은 순수 학문으로서 역사학을 지향하며 문헌 고증을 중시했다. 이병도, 손진태다. 자, 여기에 기억은 뭐예요? 우리가 민족주의 사학이죠. 민족주의 사학을 얘기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사회 경제 사학입니다. 사회 경제 사학.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학계 이렇게 되는데, 그 정답은 1번이네요. 네, 1번이죠. 네, 1번 바로 나왔네, 그죠? 네, 16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1919년 파리 강화의 대표를 파견하는 등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그렇죠. 니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 체제를 갖추었으나 국내에는 연결된 적이 없다. 왜 연결된 적이 없어요? 연통제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디귿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해, 한성 등 세 곳의 임시정부가 협력하여 구성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통합을 한 거죠. 상하이 쪽으로. 리을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주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렇죠. 그래서 뭐만 빼면 돼요? 니은만 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자, 17번. 미추신 이곳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역시 7급 문제입니다. 이곳에서는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안촌이 형성되어 자치기구와 학교가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곳에서 이상설 등은 성명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벌였고 이후 임시정부의 성격을 가진 대한국민의회가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로부터 개편 조직되었다. 이곳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민족이 있는 마을이다. 그러면서 대한국민의회가 이곳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 이제 답이 힌트가 있어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이름은 굉장히 기나 로가 뭐예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전체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와 가까운 러시아 어디예요? 연해주죠, 연해주. 연해주 지역이죠. 연해주 지역. 자, 기업 권업회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조직되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권업회. 열심히 일을 부지런히 하자, 권장한다. 예. 그 다음에 니은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 강습소. 신흥 강습소는 간도에 있었던 것이죠. 예, 간도에 이상설, 이회영 선생님, 육형제잖아요. 이런 분들이 만들었던 신흥 강습소. 이것이 이제 그 신흥 무관학교가 되죠. 디귿 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을 대한광복군 정부 이상설에. 네. 그리고요. 리을 신규식, 박은식 등의 주제로 동제사가 조직되었다. 이 동제사는 중국 내에 있습니다. 중국 내. 그러니까 중국 내 상하이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형평운동을 주도한 계층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자, 누구라고 그랬죠? 백정이라고 그랬죠. 백정. 보기 보겠습니다. 1910년대 자신들에 대한 신분차별과 멸시를 타파하려고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였다. 이 조선 형평사 1910년대에 있었던 거죠. 1920년대에 있었던 형평운동이죠. 네. 니은 광무개혁으로 법률상 신분의 구분이 없어졌으며 그 후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점차 줄어들었다. 광무개혁이 아니라 가보개혁으로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신분 제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차별이. 그 다음에 디귿
자신들만의 마을을 이루어 거주하였으며 상투를 틀거나 두루마리를 입을 수 없었다. 그렇죠. 백정들은 좀 이렇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리을 도살 및 고기 파는 일, 가죽신을 만드는 일, 유기 그릇 따위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디귿과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19번.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은 시기순으로 바르게 되라는 것은 19번. 이것도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그 내용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충칭으로 이동하였다. 1940년이죠. 네. 부주석제를 신설하여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기 바로 전이라고 얘기했어요. 1944년 김원복이 이끄는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에 편입했습니다. 한국광복군은 1941년도에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고 나서 조선의용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순서가 한국광복군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조선의용대가 편입되는 거죠. 네.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 건국 강령, 동국 강령 충칭으로 이동하고 나서 대한민국 건국 강령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 그러면 기억, 리을, 그다음에 김원봉, 디귿, 니은. 기억, 리을, 디귿, 니은.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겠습니다. 1번 기억, 리을, 디귿, 니은. 이렇게 순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겠습니다. 기억. 일제는 중국 마적단을 매수하여 훈춘에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게 하는 조작 사건을 일으켰다. 그래서 지네들이 막 이렇게 조작 사건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그 독립군을 탄압하려는 구실로 만드는 거죠. 독립군이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언제냐면 1920년입니다. 1920년. 니은 서해를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자유시 참변이죠. 이게 1921년이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일어났던 바로 다음 해에 일제는 무장 독립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만주 군벌과 미세 협정. 자, 미세 협정.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독립군을 중국 애들이 잡으면 넘겨라. 이 1925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리을 한국 독립당 산하의 지청천을 총사령관은 한국 독립군이 조직되었다. 예, 31년도죠. 예. 그래서 30년대의 활동,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죠. 이것도.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별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20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또 20문제 이렇게 40번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